자, 여러분들 그 2014년도 개정세법이 이제 대폭 바뀐 게 뭐냐면 작년까지 이제 13년도까지는 소득공제 받던 것이 이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좀 살펴보는데, 자, 일단 기본 내용을 좀 보면,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우리 그 거주자, 자,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근데 반드시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돼요. 피보험자로. 그리고 본인이 근로자가 납입을 해줘야죠. 납입을 해줘야 된다. 해당 과세견의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입한 금액보다 만기 때 받게 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거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본인이 있어요. 이렇게. 자, 본인이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피보험자로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불입해주고 있고, 자, 여기도 소득이 있고, 자, 여기도 소득이 있고, 서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면 보험료 공제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자녀예요, 자녀. 자,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거든요. 자녀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다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이 지출해야 돼. 본인이 지출한 것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공제액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한도가 연 100만 원씩이니까 아무리 많이 보험을 들어도 최대로 200만 원. 즉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12%. 자, 200만 원의 12%인 24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최대로 받아도 24만 원이다. 이게 보험료 세액 공제죠. 자, 작년까지는 13년도까지는 12% 안 곱했어요. 그냥 두 개 더한 거 200만 원 공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13년도에 200만 원 공제받던 사람하고 14년도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공제받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13년도에는 200만 원 소득 공제받을 때 만약에 세율이 6% 구간에 있던 사람은 훨씬 더 이번 연도에 12% 해주니까 이득이죠. 근데 15% 이 13년도에 받던 사람이 12%만 받으면 손해란 말이에요. 즉 말해서 세율이 올라갈수록 손해본다. 이번 연도 연말정산은 잘못하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개정된 이 세법은 이 고액의 연봉자일수록 불리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좀 보시고. 자, 보험료 세액공제 절세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근로기간,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만 해주는 거지, 근로기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보험료를 납입 안 해가지고, 저번 연도 거를 이번 연도에 만약 연체된 거를 납부했다 그러면은 납부한 연도에 받는 거예요. 저번 연도 기간이더라도 저번 연도에 못 받아요. 이번 연도에 받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근로기간에 납부하자. 자, 근로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약에 보험료 납부해야 된다. 근데 지금 퇴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해서 그 납부하고 그 근로기간에 납부해가지고 공제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 이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본인의 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된다. 자, 이게 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된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 들면은 그거는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보험을
납입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험 들을 때 잘 이 선택을 하셔야 돼.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보험료 공제 대상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합쳐가지고 100만 원. 각각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은 가급적 피하자. 이렇게 자, 돼 있고. 그다음에 5번 과세기간 종료 이전에 만약에 이런 사유 혼인, 이혼, 별거 취업 그러면 혼인하게 되면은 누가 되냐면은 혼인하게 되면 내 자녀분 중에서 자녀 중에서 누가 혼인하면서 별도 세대로 나가버리게 되면 내 부양 가족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나갈 때까지 내가 이 보험료 납입해주고 있다면 그 보험료는 공제받는다. 즉 말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지 않게 되더라도 이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을 위해서 이미 지급한 공제대상 보험료. 자, 즉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사유가 발생했어요. 사유. 즉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때 보험료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지금 12월 30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은 그 사유 발생할 때까지 지출한 요 금액 자 공제해준다. 공제해준다.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절세할 수 있는 그 내용들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이 보험료 지출해줬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 자녀가 결혼해서 별도 세대로 생계를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출한 것은 공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물론 이제 연령이나 이런 거 다 충족해야 되고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월세액 세액공제 이 내용인데 13년도까지는 소득공제였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세액공제로 해주더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죠. 무주택자. 자, 또 이 세대원도 가능한데 세대원은 이 세대주가 이거 관련해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럴 때만 가능하다. 자, 해당 과세한 총급액이 자, 이거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했더니 6천만 원 이하자, 초과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하자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하고 오피스텔이죠.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다음에 요건을 갖춘 월세액을 말한다. 자, 이건 이제 같아야죠. 이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제 거기 같아야 된다. 이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는 요건은 삭제됐어요, 이거. 돼 있고. 자, 공제대상 월세 750만 원을 한도로 해요. 10%면 얼마예요, 이거? 75만 원이 되겠죠. 75만 원. 자, 최대한 75만 원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적용 배제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월세 관련해서 현금영수증 끊으면 그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못 받아요. 월세액 공제 받는다. 자, 공제 증명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 증서 4번,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이런 거 통해서 지급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 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 현금 영수증 이거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 가 보시면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금 영수증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월세 세액 공제. 자, 여러분들이 월세 낸 것에 10% 해준다. 다만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거기에 10%면 75만 원이죠. 이렇게 해주더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 해준다. 이렇게. 자, 월세에 보면은 영수증 수치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금융관 통해서 본인 명의로 입금하면은 그 입금한 그 내용이 이제 증빙 서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를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로그인 해가지고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 있는데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신고하기라고 해서 거기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최초 신고하고 나서 구시청에서 신고한 매월 지급일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줘요. 이게 매월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되더라. 자, 지급일로부터 이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거기 가능하다. 발급이 가능해요. 월세 우리 이 증빙 서류를 입증해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 금융기관 통해서 입금을 시키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보험료 세액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봤어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소득공제였던 것이 이 세액공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까 보험료 세액공제는 곱하기 12%고 여기 월세는 곱하기 10%죠. 이것이 이 작년까지 이제 6% 구간에 있던 사람들은 이득이지만 그게 15%, 24% 이게 올라갈수록 불리하다. 이게 불리하다. 그래서 이 작년까지 똑같은 이 공제액을 받던 사람들이 세액공제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액 연봉자일수록 자,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